하드웨어, 공부 방법, 학습 방향, 학습 방법. 이 하드웨어가 어렵죠. 예, 소프트웨어보다도 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의 백그라운드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에서도 이제 지금은 뭐 다 까먹었을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초심자분들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아마 하드웨어는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하드웨어의 진화 방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요새 제가 이제 좀 생각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가격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이제 중국이 월등히 우위에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제품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 외에 우리가 개발을 해서 실제 판매가 잘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많거든요. 예,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하드웨어는 없어지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예,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하드웨어라는 이제 물리적인 부분들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그 기구 케이스를 씌워가지고 제품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없어지지는 않아요. AI 시대에도 당연히 하드웨어는 존재를 하는데, 이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요 얘기 하나. 자, 뭐 그런 이제 조금 그 지향적인 이야기보다 실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드웨어 학습 방향이 어떻게 될지 예, 이게 이제 맨날 공부 방법만 찾아서 그리고 이제 뭐 여기저기 막 자료 달라고 요청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카페에 보면은 맨날 질문을 하는데요. 하드웨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넓게, 브로드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뭐 질문은요, 어떤 명료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에 맞는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이 세미나 차원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예,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구체화하는 과정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구체화된 질문을 좀 받으려면은 여기서도 이 세미나의 단계를 좀 만들어야 되기는 해요. 뭐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미취업자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구직자들, 미취업자들, 구직자들, 그 다음에 초급연구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예,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어요. 뭐, 그리고 이제 경력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이 경력자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이해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 그냥 경험 베이스에 이렇게 지식들을 얻다 보니까 잘못된 지식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교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자,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한번 해보죠. 오늘 이제 하드웨어 학습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서두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브로드한 그 상황에서 엄청 넓은 이제 상황에서 하드웨어의 학습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두리뭉실 해줄 수밖에는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제 룰에 따라가시는 게 좀 좋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밑바닥에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방법을 좀 이제 전체적으로 나열을 좀 해보죠. 네. 그래서 하드웨어를 학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서부터 하드웨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로 입사한 신입사원인데 너무 몰라서 눈치 보여요. 방법이 없을까요?
펌웨어 개발자인데 하드웨어를 전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학습해야 될까요? 예, 굉장히 학습에 대한 욕구는 되게 많은데요. 예,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가 상당히 어렵죠.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는 이 결과를 어떤 산출물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으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공학 자체가 그렇죠. 실제 이론적인 부분들은 알아도 실제 개발에 있어서 이런 제작물들을 만들어내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게 많다. 예.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하고 어려운 점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소프트웨어 하실래요? 하드웨어 하실래요?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접근이 쉬워요, 접근이. 인베디드 쪽은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브의 인베디드는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드웨어를 물리적 동작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소프트웨어를 못 짜잖아요. 예,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짜요? 그런 이제 단점은 존재하는데 결국은 근데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소프트웨어 시작은 C 언어 하나만 이해를 해도 인베디드 시작이 되죠, 시작이. 예. 근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렇지를 않아요. 이제 요게 유기적으로 묶여 있어서 그래요. 예. 전자회로, 회로이론, 전자기학, 물리전자, 컴퓨터 구조, 디지털 회로. 요게 이제 하드웨어의 개발에 이제 가장 토대가 되는 과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끝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해가 필요할까요? 라는 거죠. 어떤 이해가 필요할까?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시트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저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설계 방법이고, 실제 이제 PCB 설계, 이제 PCB 제작, SMT,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 예,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실무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이해도가 높아져야만 조금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방향이라는 거는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될까라는 거죠. 어떤 목표. 예, 개발 과제를 하나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예. 그럼 예를 들면, 뭐, 저희는 이제 레이더 회사니까 레이더 모듈을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주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공부를 어떻게 해요는 어떤 걸 만들고 싶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지가 나오잖아요. 그 뭐가 필요하지가 이제 기본 과목들. 전자회로, 회로 이론, 전자기학, 물리전자, 컴퓨터 구조, 디지털 회로. 이 많은 걸 다 한다고요? 어렵죠. 그래서 필요한 거를 먼저 취득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실무적인 것들을 좀 이해해 가는 거. 그래서 데이터 시트. 저 두 개가 복합적인 게 제일 최선이 되겠죠.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는요. 제가 말하는 이론은요. 학교에서 이야기했던 이론이, 뭐 이론도 이론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실무적인 거를 결합한 상태의 이론을 저는 이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전자열에 대해서 전압이나 전류에 대해서 이해했다 하면 개념적으로 딱 이해가 된다. 정기적인 압력, 예. 전하를 밀어주려고 하는 레디 상태, 예. 이런 식으로 된 게 이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수식이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예, 쉽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 우리가 공부할 때 애로사항, 이제 학습을 할 때 애로사항은요, 일단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얼마나 학습해야 실제 개발에 도달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예, 근데 이거 시간은요, 할당을 해놔야지 시간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꾸준히 해야 돼요. 어떤 목표한 기간까지는.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완수를 해야 되겠죠. 예, 루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표하고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에 완수를 한다. 예,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시간을 낼 수는 없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는요. 어떤 주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셔도 돼요. 간단한 거라고 하면 전원회로.
예, 전원 에러들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작을 해도 되죠. 전원 에러 구성. 그 다음에 뭐 고급 플러스에서 통신 에러하고 붙여서 어떤 모듈을 개발을 한다. 뭐 블루투스 모듈, 예, 하드웨어까지만 개발을 해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좋기는 한데 우리가 실제 개발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고요. 어떻게 또 거기에 이제 돼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 이론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잘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 개발 말고요. 먼저 초심자라고 하면은 시뮬레이션 툴이라는 게 있어요. 스파이스 계열의 툴. 네.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릴 수 있는 툴들은 QUCS, QUCS, 콕스라는 툴이 있어요. 콕스 다시 S를 쓰셔도 돼요. 요거 치시면 나올 거예요. 예, 요거 쳐서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전자회로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보셔도 되고요. 이제 회로이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도 돼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자료들은요, 그 인터넷에 되게 많죠. 전자회로 실험에 대해서. 그거 그대로 한번 그려보시는 거죠. QUCS 쳐서. 네, 돌려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예, 회로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쉬운 난이도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실제 프로젝트 한 개를 분석할 수 있을 정도면 본인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석까지만 하셔도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개발할 땐 말씀드렸듯이 돈이 들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설계 과정이라는 걸 되게 관가를 하실 수 있거든요. 설계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예, 많은 시간. 어떻게 설계를 할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한번 텀을 좀 만들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하드웨어 개발은 말씀드렸지만 공부할 내용은 좀 많아요. 데이터 시트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 이 부품을 선정을 해서 이 데이터 시트를 읽고 그다음에 응용 문서들을 또 읽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레퍼런스 회로라고 하는 걸 또 보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회로로 이렇게 변화를 좀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죠. 예, 실제 하드웨어 개발에. 음. 그다음에 내용 자체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죠. 예, 여러분들 데이터 시트 해석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히 처음이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자체가 어디에도 안 써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책에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전자회로 하면은 전자회로의 데이터 시트가 간단간단하게는 나오는데, 어, 뭐 나오나요? 전자회로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뭐죠? 하나 더 있는데, 모스 FET. 요거에 대해서 데이터 시트가 나오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실제 개발하려는데, 한 3분의 1 정도 수준? 4분의 1 정도 수준? 예, 굉장히 미미하다는 얘기인 거죠. 예, 나오긴 나오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 그 안에 다 때려 넣어졌잖아요. IC 보면은 어떤 거 있을까요? 일례로. 뭐 예를 들면 RF 회로 중에 트랜시버 IC. 트랜시버 IC가 안에 내부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다 이해를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MCU도 마찬가지예요. MCU. 뭐죠? 갑자기 또 그 약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예.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일 거예요. MCU. 그래서 프로세서에 대한 내용을 또 이해를 쭉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모르는 용어들이 또 거기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 물론 이제 검색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작에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제작할 때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잘못 설계가 되거나 제작이 되면은 당연히 다시 떠야 되니까. 예, 분명한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제작은 이제 회사에서 하면 제일 좋겠죠. 예. 그래서 오류 사항도 잘 점검한 문서를 먼저 본다. 만약에 문서가 없다면 하나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학습 방법에. 나만의 학습 방법을 좀 찾으셔야 돼요.
뭐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요. 이게 학교에서의 교육의 역할이 있고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방법이 있는데요. 학교에서는요, 예, 수식까지 전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수식도 풀어봐야 돼요. 예, 풀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인 의미가 어떻게 될지를 좀 예측이나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연습 문제도 좀 풀어보고 많은 손의 숙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직장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일단 시간이 없고 개발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예,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빨리 들어와야 되거든요. 머릿속에. 근데 이제 사전에 여러분들이 그 전공 과목 전자회로, 회로 이런 뭐 물리전자 어쩌고 저쩌고 쭉 공부를 했는데 졸업할 때 되면 다 까먹죠. 그 이유는 당연히 반복이 안 되니까. 학교에 시험 때 중간 기말만 보고 그 이상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 이해를 저같이 뭐 계속 보지를 않으니까. 저는 이제 교육을 하니까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전자회로 회로 이론 정도는 습득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그 동영상 강좌예요. 동영상 강좌. 동영상 강좌를 몇 번씩 듣는 거죠, 계속.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분석을 해보면 좋은데요. 그 레퍼런스 회로, 참조 회로가 있어요. 참조 회로. 네, 참조 회로들. 그래서 뭐 그 구글 검색을 해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휴대폰이면 휴대폰 회로들이 나와요. 그거 품번 따라가면서 잘 정리를 해보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가전회로, 좀 어려운 회로는 배척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곳은 그 웹사이트, 그 TI나 뭐 NXP나 뭐 이런 게 돼 있는 그 부품 파는 업체들 있잖아요. 근데 TI가 제일 잘 돼 있을 거예요. 문서들이. 그래서 TI 쪽에 가서 그 해당되는 칩을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여야 되겠죠. 아니면 실제 학습 차원에서 TI 전체를 놓고 제조사 홈페이지를 놓고 공부를 하셔도 돼요. 그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결국은 연결이 되면서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는 방법. 이것도 상당히 불호도하니까 하나를 정해야 돼요. 너무 많아요, 양이. 예, 그래서 그 얘기 하나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설계까지만이라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 그까지의 과정이 필요해요, 실제. 설계만도 교육과정 만들어도 한 일주일 만들어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설계까지만. 설계는 이론적인 형태로 개발이 들어가는 회로 작성까지. 그래서 PCB 아트워까지의 단계겠죠. 여러분들 이제 PCB 아트워까지는 여러분들의 학습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루틴을 하나 잡아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학 시에 학습할 때는요. 책 내용 목차들을 먼저 정리를 하세요. 책을 구매를 하고 용어를 정리하고 내용 이해한 다음에 반복한다. 이거는 공부 방법이나 동일한 건데요. 그다음에 목차를 이용해서 내용 떠올리면 제일 좋기는 한데 뭐 쉽진 않으실 테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거고요. 뭐 제작해 보고 역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되어진 회로, 되어진 보드를 역분석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동영상 강좌를 좀 들어보시라. 예, 교육 속에서는 한번 드려봤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교육센터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저희 회사에 교육센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과정들이 뭐 다른 이제 회사나 다른 동영상이 있다고 하면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회로 개발에 있어서의 루틴은 요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거의. 예.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개발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예, 하드웨어의 전체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거는 이제 초급
연구원분들이나 아니면 구직 활동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자회로는 이제 그 전자회로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좀 들어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전원회로, 그다음에 EMI, EMC, 정전기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목차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용 과정은 이제 RF회로, RF 실무 안테나. 그다음에 이제 제가 OPMP도 하나 지금 교재는 만들었는데요. OPMP는 솔직히 할 게 별로 없어요. 네, 할 게 별로 뭔 얘기냐면은 그냥 앰프기 때문에 사칙 현상을 하는 앰프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돌려서 검증하고 거기에 있는 수식대로만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대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거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얼마만큼 자기가 계산하는 게 이득이 다 정의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대로만 해보시면은 OPM프는 끝이어서 이걸 과정을 어떻게 개설해야 될까 되게 고민은 많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과정에서도 만약에 듣겠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보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독학을 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 글쎄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이제 노력이 있다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실제 그렇게 쉽지는 않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할 때는요, 회로 설계의 기본 지식이 쌓여지는 시간, 그리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 착오로 이제 겪으면서 제작하고 디버깅 하는 데 필요한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스타트해서 이제 실제 개발까지 착수할 수 있는 그 기간은 한 1년, 1, 2년 정도로 봐요. 저는. 네. 근데 이게 빨랐을 때 이야기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멘토나 이런 분들이 붙으면은 더 빨라지기는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멘토링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있거든요. 저희 교육센터에. 그래서 예전에 되게 많이 운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만들고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역량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 성공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소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습관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습관이요. 예. 물리적으로 24시간밖에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사용을 한다면 전자회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교육할 때 그 100명의 교육생이 정말 다 이해했는가? 아, 절대 아니죠. 몇 프로냐 아닌 거죠.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통계치가 있더라고. 5에서 10%.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시려면 열심히 부단하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를 읽어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저 LDO인 것 같은데요. 예, LDO. 이 LDO 딱 데이터 시트를 봤어요. 이제 전원 설계를 할 거예요. 뭐 어떻게 시작해야 돼? 사양 결정을 막 해야 되잖아요. 몇 볼트가 필요할까? 예, 전류는 얼마나 들어가고, 전력 소비는 얼마나 되며, 이 전원은 어디에 사용이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거나 뭐 필요할 때 너무 많은 이제 복잡한 상황에서라고 한다면은 엑셀 시트를 이용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엑셀 시트로에다가 순서가 필요 없죠. 일단 나열을 해보는 거죠. 예. 거기에서 우선순위들을 정리를 하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요. 아웃풋 볼테이지 있고 라인 레귤레이션, 로드 레귤레이션 이 의미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드롭아웃, 리미트 커런트, 쇼트 커런트. 예. 그다음에 서킷 커런트, 리플 리젝션 레이시오, 로드 트랜전트 레스폰스, 아웃풋 노이즈 볼테이지, 디스차지 레지스터. 이렇게 이제 메인 팩터가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메인 팩터가 뭘까요?
그렇죠. 이거마저도 이제 한정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독학하기가 하드웨어는 매우 까탈스러워요. 예. 지금도 이제 대답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레귤레이터잖아요. 레귤레이터는 전원 안정화 장치란 말이죠. 전원을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어떤 벡터가 필요할까? 드롭아웃 볼테이지는 이제 조금 후순위기는 해요. 네, 뭐 그것도 맞기는 맞지만 레귤레이션 정도 얼마나 레귤레이션이 부하가 있을 때의 레귤레이션 정도 하고 부하가 없을 때의 레귤레이션 정도. 네,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인 레귤레이션, 로드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 당연히 아웃풋 볼테이지가 되게 아니 레귤레이션은 안정화라는 뜻이에요. 예, 리플은 RIPPLE, 예, 변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용어도 이제 영어들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도 얘기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 팩터들이 읽혀졌고 그 다음에 티피컬 값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맥스 값. 네, 맥스 값은 전류의 맥스 값이 얼마인지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실제 동작은 대부분 티피컬에서 동작을 시켜요. 예,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IC인데요. 이 IC 내부는요,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흐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흐름만. 왜냐하면 이 블록이 이해 못할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해요. 예.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중요한 거는 입력 전압 얼마, 출력 전압 얼마, 아까 말씀하셨듯이 드롭 볼테이지가 얼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유추돼야 되는 것들. 드롭 아웃 볼테이지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 로드 레귤레이션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역할은 뭐, 이제 내용은 뭐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또 있는데요. 앱솔루트 조건이에요. 예, 최대로 이 IC가 견뎌내는 조건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명시를 해놨어요. 이 이상 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레코멘드 되는 예, 조건도 이렇게 줬어요. 자, 그 얘기도 하나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내부 블록도의 이제 내부 블록도는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IC 베이스, 그러니까 이제 IC 베이스, 트랜지스터 레벨의 회로는 학교 다닐 때가 의미가 되게 커요. 예, 그리고 그 실제 직장, 회사에 와서는 IC 베이스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IC 베이스의 이해가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간혹 가다 보니까 그 트랜지스터 레벨로 해서 이제 회로를 구현하는 이제 그 경우도 있던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 예, 그 얘기도 하나 드려봅니다. 그 수요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로드 스위치 얘기를 들어보는데, 요게 로드 스위치예요. 여기가 이제 온오프가 됨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배터리가 출력으로 어떻게 주는가.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회로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로드 스위치를 하나 사시고 그 내부 동작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실 수도 있죠. 이제 이 시뮬레이터 툴을 이용을 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려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빨라요. 요것도 분류를 해봐야죠. 그 트랜지스터 이제 모스 FET도 스위칭 동작을 해요. 스위칭. 반도체가 뭔지 아세요? 반도체가 뭐예요? 반은 절연체고 반은 도체예요. 예. 그러니까 온오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스위칭 작용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조금 잘 사용을 하기를 권장을 드려요. 이 한간에 이런 분 얘기가 많은데요. 시뮬레이터하고 실제하고 맞지 않는데요. 이렇게 그냥 대뜸 얘기하시는데
시뮬레이터는 거짓이 없고요. 어,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요. 그 이유는 안 맞는다고 하는 거는 이 PCB 기판의 내부의 기생 성분들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맞는 거고요. 실제 이제 그 보드에 가깝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으면요. 툴을 여러 개를 써야 돼요. 저런 프로그램 툴을. 그래서 이제 스파이스 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솔로 툴도 있어요. 솔로 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IC 내부에서 IBIS 모델이라는 걸 주거든요. 전압전류. 내부의 전압전류 특성들을 그 모델링해서 데이터를 줘요.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전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툴이 좀 여러 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렇게 해서 전체 시뮬레이션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정밀도가 되게 높아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하면 하드웨어 개발의 학습은 시작은 기초 공부를 해야 된다. 예. 전자회로, 전원회로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회로이론이죠. 전자회로, 회로이론, 전원회로. 전원회로는 근데 전력전자를 보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학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통신 인터페이스가 뭔지, 뭐가 있는지. 통신 인터페이스 하면 두 가지 형태죠. 하나는 패러럴, 하나는 시리얼. 이 두 가지 형태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먼저 분류를 해서 그 안에 하위, 뭐 SPI, 아이스캐시, RS232, UART, 뭐 TTL 이런 기본적인 용어, 이런 기본적인 통신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EMI, EMC, 노이즈 저감 설계니까. 커패시터 역할이 뭐고, 인덕터 역할이 뭐고, 예, 저항의 역할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구직자이시라면은 회로를 회로 작성,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작성도를 툴을 좀 익히면 좋겠죠. 뭐 알티움이라든지 키캐드라든지 그다음에 아트웍 설계도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PCB 제작 과정, 예, PCB 제작 과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SMT 제작 과정. 요거는 이제 내용이 아까 하드웨어 개발의 이해에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구현 설계를 해보시는데요. 구현 설계는 목표가 좀 정의가 돼야 돼요. 목표. 어떤 회로. 뭐 MP3 플레이어를 만들고 싶다라고 일단 하나 하고 플레이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개발을 할 때 세상에 없는 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역분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차별화 포인트를 넣어야 돼요. 그럼 제품이 돼요. 예. 그리고 시장성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는 이제 MP3 플레이어라는 제품을 하나 먼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파이 오디오나 이런 것들. 그럼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디오 회로, 비디오 회로, 데이터 회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그 중에 이제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MP3 플레이어 혹은 오디오 플레이어 이런 거 하나 가볍게 옛날 회로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IC화 된 거나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플레이어들 보면서 한번 그 회로부터 보는 거죠. 그 회로의 기능에 가까운 것들을 설계를 해 나가면 되기는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능 정의를 해야 되죠. 근데 기능 정의 예를 들면 오디오에 뭐 어떤 기능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들어갈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몇 인치짜리 쓸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분류를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버튼형으로 할 건지 뭐 푸시풀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야 되고 오늘 강의 업데이트나 받아볼 수 있나요? 이거 어떤 의미죠? 네. 그건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전원은 얼마 들어갈 건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일단 1차적으로 정의가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부품 찾고 그 부품이 연결되는 부분들은 레퍼런스 회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다 주워서 합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회로들을 그려서 정리를 합니다. 예. 기본 회로들을 정리를 해서 그려보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회로도가 만들어지면 주변 회로. 예. RLC가 주변 회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하고 왜 들어가 있는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블록도. 예, 기능 정의한 거를 블록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블록도를 만든다는 건 뒤에 또 나오고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개거든요. 두 개. 하나는 통신 블록도, 하나는 전원 블록도. 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시면은 거기까지가 설계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설계가 됐으면 이제 제작도 해봐야 되는데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아트웍 설계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트웍도 이제 교육 과정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건 되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에서는 구현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키캐드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키캐드. 무료 툴이니까 키캐드를 먼저 써서 연습을 좀 해보신 다음에 다른 툴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버 파일 작성해보고 봄 리스트 작성을 해서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실제 설계까지가 가능한 거죠. 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근데 이제 돈이 있다고 하시면 비용이 좀 있다고 하시면 여기서 제작을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개발에 뭐 케이스 설계, 뭐 회로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기는 한데요. 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여기서는 회로 설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요. 소프트웨어랑. 예. PCB 제작이나 SMT 가격은 그 사양에 따라 달라요. 몇십만 원 이제 몇십만 원에서 한 50만 원, 100만 원 사이겠죠?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전체 다 해서요. 그래서 이제 개발 과정에서 정기적 특성, 회로 작성, PCB, 그다음에 제품 생산에서 출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과정에서. 그래서 부품을 선정하고 예, 당연히 이제 구동 시나리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플로우 차트도 그려봐야 돼요. 네. 블록도도 작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컴퓨터가 있으면 그 컴퓨터 갖고 집중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죠. 예, 그래서 회로 검토도 하고 이제 회로 작성 후에는 회로 검토, 아토, PCB 제작 이런 것들을 하고 예, SMT 제작을 한 다음에 다시 또 테스트 디버깅, 품질 테스트, 인증 같은 거를 진행을 하게 되죠. 예, 이게 이제 전반적인 제품 개발의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 많은 부분.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한 예제를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품 기획 단계에서는 전원 사양 설정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MCU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정의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 정의하는 방법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C 선정도 해야 되고,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사이즈는 얼마로 갈 건지, 예, 그래야지 이제 기구 케이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요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도를 만들어야 기본 설계할 때 회로도도 만들지만 블록도를 만들게 되는데 회로도와 동시에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통신 블록도 요 MCU를 기반으로 해서 예, 이렇게 요 IC들을 이제 어떤 통신들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예, SPI, UART 뭐 이런 것들이 좀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블록도 전원 블록은 이제 5볼트를 외부에서 입력을 했을 때 어떤 케이스는 만들어지느냐. 이런 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노트북 보시면은 노트북은 이제 이 고정 상태에서는 저 충전기란다. 전원 파워 서플라이 될 때 5볼트 쓰잖아요. 근데 이동하고 다닐 때는요. 이 내부 배터리를 쓰잖아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구동 플로그가 약간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저 블로그 작성을 해주면 좋겠죠. 여기서는 USB로 들어갈 건지 외부 다른 5볼트에서 들어갈 건지 이런 뭐 고민들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로도 가 이제 작성이 됩니다. 회로도 작성이 되고 회로도 예시하고 그다음에 전원부하고 통신부를 정리를 한 거고요. 뭐 일부 발췌를 한 겁니다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룰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런 룰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표준화시켜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부서마다 여러 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걸 캡처해서 쓴단 말이죠. 같이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형태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트웍을 하는 거죠. 아트웍 설계. 여기 위에 부품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고, 요게 선들이 막 지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품을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도 제작을 해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안에 거버 파일이라고 해요. 예. 층별로 이 위치 데이터, 아, 드릴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요거를 압착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PCB 파일은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보드가, 저 부품들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부품이 올라가기 위해서 BOM, 예, BOM이라고 빌 오브 메터리얼. 그래서 이제 부품 리스트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수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항목들, 예, 테스트 항목들도 정의를 해야 돼요. 이제 실제 이제 하드웨어 개발 공부 방법 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 제일 높은 거가 되겠죠. 뭘 테스트할 거예요? 이제 개발을 다 했으면. 그죠? 그래서 전압 전류가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인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씩 난이도를 높여가야 되는 거고요. 뭐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디스플레이에다가 이제 몇 인치짜리 쓸 건지 그다음에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할 때는 그 유관 검사나 뭐 이런 것들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테스트 항목으로 넣어볼 수 있겠죠.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 테스트 항목들을 도출을 해는 거는 또 다른 방법론이에요.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핀 구성. 이제 그 통신 인터페이스 회로 공부는요, 이 핀 구성이고요. 특징을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트웍 방법만 이해를 하면 끝이 나요. 그러니까 RF가 좀 어렵다 싶지, 이 디지털 쪽은요, 조금 어떤 체계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R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룰만 전체 공부하면은요, 거의 끝나요. 그걸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RS232, UART 이제 MCU 내부에서 사용되는 시리얼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TRX는 반대로 엮어서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많이 들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트웍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통신 속도는 얼마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여기에 제 바람이기는 해요. 바람인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붙이면은 소프트웨어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거죠. 펌웨어까지를 본인들께서 직접 하시면 제일 좋아요.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세상 자체가 이 소프트웨어 세상이니까 펌웨어를 어떻게 해서든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본인들께서 직접 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매우 좋은 방법이죠. 펌웨어 하신 분들은 하드웨어 공부하실 때 이렇게 룰대로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SPI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블럭이 정의가 좀 되어 있죠. 요건 이제 회로에서 쓰이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레귤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이
뭐야, 전원회로 해서 이 변동성을 가진 전압들, 레귤레이터를 통하면은 이런 식으로 안정화가 된다라는 거. 근데 리니어하고 스위칭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 이론을 완벽하게 좀, 완벽은 아니지만 잘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 강의에는 다 녹아 있어서, 예, 레귤레이터는 리니어하고 스위칭 레귤레이터 두 종류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타입이냐, 넌 아이솔레이티드 타입이냐, 예, 분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회로에서는 둘 다 쓰이는데, 어떤 부위에서는 리니어 쓰고, 어떤 부위에서는, 예, 스위칭을 써야 되느냐. 아날로그에다가, 이제 아날로그가 아니라, 이제 아웃풋 볼테이지에 약간의 차이점들이 존재를 해요. 리플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레귤레이터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만 IC에는 기본적으로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쓰고요. 이 시스템에 전원을 줄 때는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쓰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요 회로의 개발은요. 요 MCU 하나 그려놓고 여기 인터페이스 요건 이제 그 레이더 IC인데 커넥터 부분에 SPI 인터페이스를 쓰고 클럭을 쓰고 전원을 써요. 예, 뭐 이것저것 막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딱 분류가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맞춰서 설계를 해주면 돼요. 이게 하드웨어 설계예요. 예. 다만 이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두 개를 쓰는 게 이제 커패시터거든요. 이게 커패시터를 두 개 쓰는 게 맞는지 뭐 세 개 쓰는 게 맞는지 네 개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이론에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여기 SPI나 뭐 UART 이런 회로도 MCU를 기반으로 해서 이 주변 회로도를 그린다. 주변 회로도를 이해한다는 게 이런 회로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이제 프로텍션 다이오드들인데요. 요 역할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회로도 보시면. 그 다음에 요 선은 어떻게 연결돼 있고 배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요 중간에 영음인지 얼마인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저 값이 갖는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여기서 학습해야 될 건 당연히 요 IC죠. 트랜시버 IC를 또 학습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갑니다. 전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좀 높기는 합니다만 예, 이런 것들이 있다. 전격 전압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 뭘 고려를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부품 파손 오동작 예방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의 테스트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유심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아트웍 설계도 당연히 제일 중요한데 실제 물리적으로 저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아트웍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부에도 내용이 되게 많아요. 예, 거버 파일에 대한 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메탈 마스크. 이거는 뭐 내용 설명할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는 거니까요. 메탈 마스크라는 게 있고 PCB.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되고요. SMT 보시면은요. 요 기계에서 요 SMT 기계가 들어가서 PCB 투입되고 솔더 크림 발라서 그다음에 요 마운터라는 기계가 있어요. 마운터에서 이렇게 쭉 칩을 마운팅을 하죠. 그다음에 리플로우는 뭐냐면 그 납땜하는 기계. 그래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이제 뜨겁게 해가지고 내부를 그 납이 이렇게 잘 않게끔, 그 부품이 잘 안착하게끔 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을 나타나게 이제 만들어내게 되게 보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작된 SMT 된 보드예요. 예. 그래서 부품들이 다 올라가 있죠. 그런 얘기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에서도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납땜 불량, 부품 틀어짐, 간섭,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놔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예요. 경력자들의 공부이기는 해요, 이거는. 음. 왜냐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의 방지를 어떻게 할까? 예, 그럼 아트웍 배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음, 뭐 지금 얘기 드려야 될 거는 아닌데요. 예, 뭐 이런 가이드들이 좀 있어요. 예, 가이드들이 있는데 요 가이드들을 충실히 따라주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이드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보면서 좀 왜 이제 공부하는 차원이라면 왜 저렇게 배선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룰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뒷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 하드웨어를 함에 있어서 공부를 하셔야 될 방향입니다. 방향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질문 하나 받으면요. 예. 뭐 캔 통신 회로, 캔 트랜시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MCU하고 캔 컨트롤러하고 내부 동작은 솔직히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예, 소프트웨어적인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개념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이제 배선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툴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할지는 좀 모델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봐야지 알 것 같긴 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시뮬레이션이 필요할지에 대한 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목표가 설정이 좀 돼야 되고요. 거기에 뒷받침되는 기본 이론, 음, 기본 이론들. 그 다음에 실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하면 되는데 설계죠, 설계. 설계 분석. 예, 설계 분석까지만 먼저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개발 목표라는 거죠. 똑같아요, 저희도. 저희도 뭐 제품들이 다뭐 판매가 되는 거니까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후반부에 나오는 PCB들 있잖아요. 실제 저희가 제품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해서 내보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고 이거의 동작을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기는 할 겁니다만.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레퍼런스 보드 자료 받아가지고 수정하는 과정이 있기는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개발을 할 때 이 IC 보드 샀어요. 평가 보드 사서 거기에 그 레퍼런스 회로다 들어가 있고 그걸 보면서 이제 고쳐야 되는데요. 저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독서하는 이유가 뭘까? 패러더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저자의 의도를 읽어내야 돼요. 예. 패러 작성자의 의도를 이제 도출을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 RLC며 IC며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패러가 꾸며졌는지, 아트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트웍은 한 차원 조금 더 높은, 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제작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과정이 되게,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드 사이즈가 달라서 기생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MCU 선정 방법은 조금 복잡해서 지금 여기서는 설명드리기 쉽지는 않네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포인트긴 한데, 저게 어려워요. 실장 룰이 없어요. 다만 페리페럴 해가지고 일단은 구분을 할 수 있죠. 내가 필요한 인터페이스가 뭔지. 예,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맞아요. 그 단전원으로 구성을 해도 비반전으로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가, 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의 시대에 하드웨어로 살아남는 방법. 이제 하드웨어를 하는 인구가 줄어들 거예요. 예. 중국이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하드웨어 업체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제품 만드는 업체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 이제 끝까지 계속 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 데가 없죠. 예, 저희가 그렇거든요. 저희 안테나 업체가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다 오게 돼요. 그런 상황이, 예, 계속 도래하고 있으니까 하드웨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AI도 좀 많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블루투스 모듈은 그냥 안테나가 붙어 있는 타입을 쓰셔도 예,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예, 그냥 쓰는 게 속 편하죠. 원가 절감이 과연 될까? 고민을 좀 해보시면은 원가 절감 측면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가 나오겠죠. 네, 낮은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노이즈 대책은 EMI, EMC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부품 선정 방법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건데 목표가 있어야지 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FPGA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는 기본 개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혹시 뭐 더 질문 있으십니까? 혼자 공부하는 방법은요, 말씀드렸지만 되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동영상 강의 먼저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요약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혼자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여러분들이 무슨 수능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요. 빠르게 기본적인 개념만 빨리 집어넣고 이제 강의 들으면서 반복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예. 그래서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 자료들 너무 많이 찾지 마세요. 그리고 찾은 자료는요, 그날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분류를 해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무용지물입니다. 기초 지식은 전자회로하고 회로회로는 빠르게 학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무료 추천 동영상 강좌. 예, 전기전자 기초 뭐 이런 것들. 예, 근데 이제 유튜브 보니까 어, 그냥 그 단위 소자, 디바이스 레벨에서밖에 얘기를 안 해서 실제 하드웨어 설계 입장에서 이제 소자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전자회로도 교육을 한 것 같은데 한 시간짜리나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봐보시면은 저희 회사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교육센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무료 강좌가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 드렸던 거는 이제 하드웨어 이제 개발 과정의 이해에 대한 내용이 좀 대부분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자,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요. 하드웨어 개발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재미는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펌웨어까지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